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미국의 주요 지수들이 하락한 가운데 인플레이션 지표를 하루 앞두고 투자자들은 경계심을 키워갔는데요. 12일 공개되는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주목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2월 CPI가 전년 대비 3.1% 올라 지난 1월과 같은 속도의 상승 흐름을 보였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중이고요. 물가 지표를 앞두고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공개한 인플레이션 기대는 실망스러웠다고 하는데요. 3년간 인플레이션은 0.3포인트 상승하면서 장기 인플레 기대의 상승은 연내 금리 인하를 계획 중인 연준의 좋은 소식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주 회의 증언에 나서서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는 잘 고정됐다라고 밝힌 바 있는 만큼 금리 인하 시점에 변동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EV 섹터주 흐름은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루시드는 마이너스 3.55% 하락을 보이면서 2.99불로 마감이 되었고, 애프터 장에서는 플러스 0.67% 상승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일본봉은 장 초반 약간의 상승을 이끌었지만 전체적인 모습에서는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여주었네요. 오더 플로우는 미디움과 스몰캡에서는 매수가 약간 더 많았지만 라지 스케일의 지속적인 매도세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옵션 쪽 상황도 여전히 산불대에 대다수가 몰려 있으면서 약세장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고요. 3월 15일에 내마녀의 날이 또 기다리고 있는 만큼 변동성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9불까지 다시 내려온 루시드입니다. 3월달이 빨리 지나가서 1분기를 마감했으면 좋겠지만 루시드 측에서 다시 한번 차량 가격 인하와 비슷한 추천인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요. 3월 31일까지 2배에 가까운 가격 할인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그로 인해 북미에서 수요량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추천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최대 2,500불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라도 차량 재고와 판매량이 개선이 된다면 1분기에는 조금은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우디아라비아 판매량이 얼마나 받쳐주느냐에 따라서 이번 분기 판가름이 날 듯 하겠고요. 루시드 모터스는 아시다시피 사우디아라비아로의 확장, 기술, 라이센스 등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제품 출시가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 미래에 대한 기대로 여태까지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배터리 기술력은 사실상 따라올 자는 없죠. 충전 기술 및 배터리 팩의 기술 노하우는 회사의 핵심 성장 동인으로 경쟁력 있는 EV 시장에서 스스로를 확립할 수 있다 말합니다. 맞습니다. 차별화된 기술력이야말로 시장에서 살아남는 길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혼란의 시대에 태어난 루시드인 만큼 더 단단해지고 더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장기 목표의 일환으로 루시드는 중동 시장,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중이죠. 또한 독일, 스위스, 노르웨이 및 네덜란드와 같은 주요 유럽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중국 시장에 대한 현지 생산 계획과 진입 전략을 평가하고 있지만 알려지지 않은 타임라인을 평가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사실 유럽 시장에 확장을 하는 것보다 아시아 시장에 한번 출시하는 것이 어떨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독일 판매량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진입한다면 독일 판매량보다는 훨씬 많은 판매량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루시드 측에서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루시드는 강점을 활용하기 시작했는데요. 독점 기술 플랫폼 에스턴 마틴과 포뮬러 1 레이싱 팀과 같은 다른 OEM의 라이센스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차량 생산 활동과는 별도로 루시드 그룹 측면에서는 사업성 다양화까지 이루려고 하는 중이죠. 또한 자동차 시장에서 EV 기술 공급 업체로서의 위치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계획만 세우지 말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무언가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언론 플레이를 계속해서 브랜드 인지도를 더 쌓아간다든지 아니면 시장에서 귀가 쏠릴 만한 이슈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좋은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그래비티 상표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생산을 시작하기 불과 몇 달 전에 그래비티 SUV 이름에 상표를 잃을 위험에 처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게 무슨 일일까요? 구글 벤처가 지원하는 EV 충전 회사 그래비티 INC는 지난 12월 미국 특허청 산업 상표 심판 항소위원회에 루시드 그래비티의 상표 취소를 요청하는 취소 청원서를 제출했다 전했습니다. 스타트업은 청원에서 그래비티 INC가 EV 충전에 그래비티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과거에 EV 택시를 운영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루시드가 그래비티라는 이름을 사용하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주장합니다. 문제는 루시드가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시점에 발생하였다는 것이죠. 따라서 올해 말 출시될 그래비티 SUV의 성공에 대한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도 알아보지 않은 채 상표를 썼다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들고는 있고요. 루시드는 청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최근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연내 보고서에서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반대와 의의는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며 특정 상표와 관련하여 얻은 영업권을 유지하는 우리의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말했고요. 그래비티 INC의 CEO는 청원서에 대해 우리는 이에 대해 매우 확신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루시드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그래비티가 현재 EV 차량을 운영하지 않고 있고 소비자가 그래비티 이름의 두 가지 다른 용도로 혼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중인데요. 과연 상표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먹힐지도 의문이지만 이를 위해 루시드는 그래비티 INC가 차량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상표권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려는 목적으로 맞소송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차량 출시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법무팀이 잘 해결해서 이것 때문에 차량 출시 지연 없이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겠고요. 당장 이름이 바뀐다면 그동안 내세웠던 브랜드의 타격은 상당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